발견의 즐거움 TVN 초심을 인사이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왔어요. 자, 있고.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유동근 선배님. 드라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이성계 왕이죠. 그리고 이 문에 있는 분이 이제 정도전입니다. 유학자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는 그 이성계의 스승이시고요. 이성계가 뭐 꿈속에서 이렇게 나무 세 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 임금왕자네 당신 임금 될 거야. 라는 걸 예언했던 분이 무학대사시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3인방이에요.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초심은 뭐였냐면 이제 민본이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왜 이런 초심을 만들게 되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집안이 한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도전이요. 첩의 자식 서울 출신입니다. 할머니가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직에 올라서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출신 성분이 흙수저라. 그렇죠. 출신 성분이 흙수저라 끊임없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이성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화한 여진인이었고 여기는 무학대사는 평민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무학이냐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생아는 되게 좀 안 이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애가 너무 못생겼다고 강가에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학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날개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그랬더니 학들이 우와, 우와 이렇게 날아가서 무학대사라는 설이 있고 거짓말도. 아, 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정말로. 정말로요? 그럼요.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자로 무학이 없을 무에 학문할 때 학자를 써요. 학문이 없다, 무식장이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스승인데 학문이 없다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양지덕을 엿볼 수 있는 이름이죠.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 이성계는 이미 허수아비고 나이도 많고 뭐 아는 게 없어요. 뒤로 빠집니다. 자, 저기는 무학대사는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데 이제 불교는 필요가 없어지죠. 산으로 집거합니다. 이제 정도전의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럼 정도전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잘 들어라. 너희 여기 보니까 다들 젊은이들인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과거 시험을 가라. 능력본위의 사회를 만들겠다. 바닥부터 하나하나 밟고 와. 왜? 내가 그렇게 왔거든. 능력본위의 사회를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음서가 사실상 없어져요.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공시,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도전이 제일 걱정했던 게 이 백성을 위한 민본주의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왕조의 특징이 아버지 아들로 이 집권자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계속 세종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임진왜란 일으킨 왕, 나라 뺏긴 왕 이런 무능한 왕들이 나오면 이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조금 모자란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조선의 시스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는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강화한 컨텐츠가 뭐냐? 왕 교육시키기였어요. 절대 조선시대 왕은요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이 신하들하고 경연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조강, 주강, 석강 그래가지고 추월하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네, 사도가 어렸을 때 그게 서연이에요. 서연. 애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세자 시절부터 휘잡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대라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차관급을 만나서 물어보고 듣고 이거를 해야 돼. 그다음에 아래로는 일반 백성부터 위로는 재상까지 불만사항, 오늘날로 따지면 악플이죠. 그 불만사항들을 상소라는 이름으로 받아봐야 돼. 왕의 일과표를 보면 항상 상소문을 읽는 시간이 잠자기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전에 내가 글 달았는데 잠자리가 꿈자리가 누가 거기다가 그냥 댓글 달아봐야 잠이 옵니까? 밤새죠 그냥. 밤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침 또 일어나서 조강 가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40대 중반에 다 간 거예요. 스트레스로 안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바로 정도전이 만든 컨텐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원이 그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쇠망치를 가져와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정도전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는데 초심을 잃기 전에 죽은 거예요. 이방원이 죽고 뭐 초심을 잃고 말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명예로운 모습으로 정도전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털을 닦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 정도전이 만든 디테일한 컨텐츠가 배출한 위대한 성군이 나오겠죠.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이죠. 바로 그 세종대왕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털을 닦았다면 세종대왕은 그 터 위에 벽을 치고 조선이란 지붕을 얹은 사람이 되고요. 세종 좀 지나서 세종을 롤모델로 삼아서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게 성종이거든요. 근데 성종이 뭘 만들었냐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법전 만든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만큼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고려시대는 법이 다 관습법이었어요.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달라요. 억울하죠. 하지만 디테일한 법률을 오늘날 수준으로 만드신 거죠.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 만든 조선이라는 집에 사용 설명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성종이 되시는 거죠.